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죠. 김유민 양의 아버지 단식 농성 중인데요. 김영호 씨를 향한 인터넷상의 비방 맡아도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대부분 김영호 씨의 가정사나 노조활동 경력 등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고요. 또 국가정보원이 김영호 씨의 뒷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종의 진술 시간에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나 또 유가족 대책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정보원이 김영호 씨의 뒷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국정원은 네. 여느 때처럼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세월호 유가족 가족 대책위는 국정원이 이제 김영호 씨의 고향인 전북 정읍의 요원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달 들어갈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동네 탐문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치열한 공작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이제 전혀 사실무근이고, 두 달에 어떻게 자랐는지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또 공교롭게도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김영호 씨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간의 관계와 관련된 SNS나 일부 이제 사이트들에서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유는 이제 김영호 씨가 단식을 이어가면서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뉴스의 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여론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되돌려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주요한 고비마다 정보과 형사라든지 아니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자신들을 사찰하거나 혹은 이러면서 내부 정보를 캐가고 있다. 이런 이제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좀 더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씨의 단식 여부가 전국의 중심이 되면서 좀 국가기관을 통한,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국가기관이 지속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이제 혐의나 의심들을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합치돼서 지금 이제 어떤 의혹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유민 양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남겼다는 글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뜨거웠는데요. 외삼촌이 남긴 글은 이제 2003년에 이혼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양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호 씨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했고요. 악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해명의 주요 내용은 이제 여행자 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1억 원씩 이제 지급이 됐는데, 예. 그 부분도 전액 다 이제 유민이 엄마에게 넘겼고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노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또 이제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이 또 이게 정책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조합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예. SNS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언론이 또 이런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영호 씨가 금속노조 조합원인지 여부와 이혼 상황은 이번 사건과 본질적으로는 이제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영호 씨와 가냐 맡아도 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런 외삼촌의 주장 관련해서도 김영호 씨가 처했던 어떤 직업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구조적인 가난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양육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선정적인 방식으로 기사화하면서 그 자체를 이 김영호 씨의 단식이나 세월호 가족 대책의 활동의 어떤 그런 그 목적과 결부시키는 보도 관점 자체가 오히려 그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지금 이제 김영호 씨의 단식 여부가 워낙 뜨거운 쟁점과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무분별하게 흡사 뭐 이제 어부진 기사 내듯이 뭐 이렇게 내고 있는 형태는 언론이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왜 세월호 참사 초기 기레기라는 말을 들었는지 예.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뭐 김영호 씨의 입장은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네.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세월호 김영호 씨는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만 밝히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 이 김영호 씨 입장이 뭐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세월호 가족 대책위를 둘러싼 그 논란들이 좀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기획적인지 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반 가족 대책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나 뭐 예를 들면 가족 대책위 안에서도 좀 편차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악성 루머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을 법적시 대응을 통해서 밝히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보도나 그 악성 루머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내 사례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수집된 사례들에 따라서 그 수위나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특별히 오면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식 유민 아빠 자격 논란. 네. 아빠의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보수 언론들이 이제 뭐 과거 지율스님 단식 때도 그랬고 어떤 주요한 사안에 대한 단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제어하기 힘든 시점이 되면 그 단식하는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그 단식하는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자격을 묻는 시비를 통해서 어쨌든 그 단식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 숭고한 행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파괴하는 형태의 이제 말하자면 마타도어들을 많이 생산을 해왔습니다. 예. 이 김영호 씨 건도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혼을 했다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거기 사실 어떤 부분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까지가 이제 언론의 추측인지를 좀 알기 힘들 정도로 뭐 이런 지금 왜냐하면 유민의 엄마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취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예. 단순한 그 한 줄의 사실, 뭐 이혼을 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보도가 다 이제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 굉장히 좀 마타도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좀 상처받은 유가족들한테 또 언론이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네.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기사들을 접하는 독자들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보수 언론이 그 이른바 이제 프레임 시프트를 하려고 계속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 대한 공격이나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깨버렸다 이런 형태의 그 골격을 가진 보도들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좀 반대 여론들이 일고 있고요. 예. 그것은 이제 그 동조 단식의 숫자가 뭐 2만 명까지도 확대되고 2만 명 이상 지금 어쨌든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의 반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초기 언론이 이제 기레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취재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적 이 사건의 어떤 지체나 정체가 굉장히 언론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감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로부터 지금 한 4개월여가 흐르고 언론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지금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 좀 자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특별히 지난 주말에 이제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청와대 쪽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날 뭐 공교롭게 그랬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했고요.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MBC 보도를 좀 주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다른 뉴스들은 편찬했지만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촉구 집회라든지 청와대 앞 농성 상황을 전했습니다. 근데 MBC의 경우에는 그 당일에 세월호 소식과 이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뉴스에서 아예 정치 관련된 소식들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들어간 보도들이 이제 멧돼지의 농작물 습격, 순찰 로보캅, 미국의 야구 소녀, 이런 이제 뉴스들이었는데요. 예. 그 뉴스 이제 방송 뉴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외국 보도들이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되지 않고 방송 뉴스가 가장 타격과 영향력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MBC의 뉴스 편성은 아예 그 세월호 관련된 갈등과 쟁점을 지워버리는 뉴스를 택함으로써 이 이슈를 좀 말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볼 정도로 좀 기괴한 편성을 선보였습니다. 예. 외국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게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 뉴스 외국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그 뉴스를 보면 그 다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 뉴스라는 것이 그 안에 어떤 기계적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안을 인지시키는 내는 어떤 그게 최소화시키더라도 다른 방향의 인지를 의도하더라도 이런 건 있는데 뉴스에서 아예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린다라는 것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이슈를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MBC 뉴스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 이슈를 아예 진공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MBC는 그리고 다른 매체들의 요즘 보도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사장 조치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SBS와 이제 KBS는 이제 그 성의를 보이는 수준이 어떤 좀 기계적 균형에 입각한 그리고 현재 쟁점을 정치권의 쟁점으로 이해하는 이런 형태의 보도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JTBC 뉴스가 방송 뉴스 중에서는 제일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인 관심과 편성들을 이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민 뉴스 뉴스케이라든지 뉴스타파 같은 대한 언론들도 꾸준히 이제 쟁점들의 문제라든지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보도들 오히려 이제 세월호 참사 초기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거지만 대한 뉴스들의 활약이 더 돋보이는 그런 형국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대체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유족들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중앙동아가 지면을 통해서 하루 건너 하루씩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기획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2차 합의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일단 여야가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그럴싸한 합의를 이뤘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갖고 무산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져야 된다. 이런 형태의 보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합의의 내용들을 유가족들이 왜 반대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쟁점으로 형성이 됐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이런 류의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사건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여야가 합의를 이뤘는데 유족들이 어떤 때를 나 혹은 이렇게 좀 몽리를 부려서 이것이 이제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묘사를 하면서 좀 유족을 고립화시키는 형태의 보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보도 행태들 결국 어떤 정치적인 또는 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지요? 네, 지금 그 의도를 대표하는 말이 이제 세월호 피로도라는 말일 텐데요. 예. 세월호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게 피로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필요한 상황이 어쨌든 세월호 유족 진상규명을 하고 유족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이게 상황이 피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수사권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의 본질이 이 수사권이 포함될 경우 청와대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이제 염려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뭐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본질을 훼손하고 바꿔치는 이런 형태의 보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결국에는 지금 김용호 씨에 대한 맡아도 예를 들면 그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혹은 뭐 이혼을 한 이후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이 세월호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에 대한 어떤 색깔론이나 그 자격 시비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좀 그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단식도 참 힘들고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인데 이런 악성 루머라든가 개인 사적인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 김용호 씨의 상황이 좀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한 편집장과 함께 단식 중인 김용호 씨와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사고 뭐 가족 대책위와 관련된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 또 악성 루머들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